샘, 당신은 인공지능의 선구자죠. 천재로 통하죠. AI가 결코 대체하지 못할 당신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알게 되겠죠. 하지만 제 생각엔 아주 다른 점 하나는 사람들이 서로를 얼마나 신경 쓰는가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싶어하는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남들이 하는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AI 시대에 점점 더 중요해질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놀라운 도구가 주어질 겁니다. 우리는 온갖 새로운 것들을 상상하고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할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유용하다고 여길지 알아내야 합니다. 그게 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공지능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쯤 초지능이 나타날 거라고 보시나요? 모든 면에서 인간보다 더 똑똑한? 여러 면에서 GPT-5는 이미 적어도 저보다 똑똑하다고 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GPT-5는 많은 이들이 버거워하거나 매우 인상적으로 여길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쉽게 하는 많은 일은 아직도 못합니다. 한동안은 이런 양상이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AI 시스템이 어떤 일은 놀라울 만큼 잘 해내는 모습을 보게 될 테고, 하지만 다른 데서는 버거워하고 인간은 이런 도구를 써서 인간 특유의 통찰, 창의성, 기질을 매우 중요한 방식으로 발휘하게 될 겁니다. 다만 AI 역량 발전의 궤적은 계속 매우 가파를 것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챗GPT 출시 후 2-3년, 거의 3년 사이에 모델들이 얼마나 더 유능해졌는지 우리가 봐왔잖아요. 그게 둔화될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몇 년 더 지나면 그게 매우 그럴듯해질 거라고 봅니다. 예컨대 인간이 혼자서는 못하는 과학적 발견을 AI가 해내는 것이요. 그리고 제 생각엔, 적어도 저에겐 그게 바로 우리가 초지능이라고 부를 만한 무언가가 다가왔다고 느낄 만한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정확한 예측이 있나요? 그 초지능이 몇 년쯤에 올 거라 보시나요? 제가 계속 배운 것 중 하나는 상승 곡선이 매우 가파를 거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아주 구체히 이를테면 몇 년 몇 월에 일어난다고 말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10년이 끝나기 전, 그러니까 2030년까지는 우리가 스스로 못하는 일까지 해내는 매우 유능한 모델이 없다면 저는 정말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 2024, 2025년과 비슷한 진전 속도를 보지 못한다면 그럴 경우에도 상당히 놀랄 겁니다. 그래서 2026년 말까지는 저는 만약 오늘날 존재한다면 정말로 놀라울 모델이 존재할 거라 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회계사부터 은행 상담사까지 직업군 자체가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당신이 보기에 현재 일자리 중 몇 %가 가까운 시일 내에 사라질까요? 30년 안에 큰 변화가 있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자리는 늘 변해왔죠. 30년 전에 하던 일들 중엔 오늘날 아예 없는 것들도 있고, 30년 전엔 상상도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흔한 새 일자리들도 있고요. 제가 본 통계에 따르면 약 75년마다 사회 일자리의 절반이 바뀐다고 하더군요. AI 없이도 그런 일은 일어납니다. 이제는 더 빨라질 거라 봅니다. 유용한 관점은 직업의 비율이 아니라 업무의 비율을 보는 것입니다. 많은 직업에서 그 일을 한다는 의미 자체가 크게 바뀔 겁니다. AI가 많은 일을 훨씬 더 잘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새롭고 다른 일에 쓸 여유가 생깁니다. 물론 완전히 새로운 일자리도 생깁니다. 그리고 기존의 많은 직업은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이런 새 일자리로 대체될 겁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건 각자의 일에서 매일 하는 업무 중 몇 %가 AI가 하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세상이 쉽게 떠오릅니다. 오늘 이루어지는 업무의 30-40%가 AI에 의해 처리되는 세상. 머지않은 미래에 말이죠. 올해 아버지가 되셨죠. 아드님께 어떤 교육을 권하시겠어요? 30년 뒤 그의 일이 AI에 쉽게 대체되지 않으려면요? 배우는 법을 배우는 메타 스킬, 변화에 적응하는 법, 큰 변화에도 버티는 회복 탄력성, 이 부분은 앞서도 언급했지만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파악하는 법, 그들에게 유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법,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법 등 사람은 서로에게 여전히 이야기의 중심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에 있는 건 무엇이든 훌륭할 거라 봅니다. 그리고 저는 또 확신합니다. 새 것을 향한 인간의 욕구, 남에게 유용하고자 하는 욕구, 우리의 창의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 이 모든 욕구는 끝이 없다고 봅니다. 이전의 모든 기술혁명에서도 사람들은 당연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뭘 하게 될까? 산업시대에는 이런 기계들이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하던 일을 대신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매 세대는 자신의 창의성과 새로운 아이디어, 또 이전 세대가 만들어 놓은 모든 도구를 활용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물론 AI의 어두운 면과 위험만 본다는 비판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AI 연구자 일라이저 유드코스키가 있습니다.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그는 예컨대 초지능과 인간의 관계는 대략 인간과 개미의 관계쯤 될 거라고요. 우리는 개미집을 부술지 말지 따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길을 막으면 부숴버립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개인적인 두려움은 어느 정도인가요? 언젠가 AI가 우리를 개미처럼 여기고 그냥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요. AI와 인류의 관계가 어떨지에 대해 여러 사람이 여러 방식으로 말하는 것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제 공동창업자 일리아 수츠케버가 한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AGI가 인류를 대할 때, 혹은 모든 AGI가 인류를 대할 때 사랑하는 부모처럼 대하길 바란다고요. 지금 질문하신 방식을 보니 떠올랐습니다. 참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다만 그런 질문을 하는 순간 우리는 AGI를 어느 정도 의인화하는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GI는 엄청나게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의도가 전혀 없더라도 우리가 무언가를 시키면 이해하지 못한 부작용이나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인간의 가치에 맞추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도구를 인간의 가치에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개미처럼 대하게 되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해두죠. 비평가들은 당신이 비영리기관이던 오픈 AI를 원래 AI 위험을 연구해야 했던 곳인데 그걸 상업적 기업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일부 안전 위험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비판이 당신을 마음에 걸리나요? 아니면 때로는 진전을 이루려면 그냥 밀고 나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우선 저희는 여전히 비영리 법인이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저희가 앞으로 가장 많은 자원을 갖춘 그리고 바라건대 역대 가장 영향력 있는 비영리 단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는 저희 사명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거버넌스 역할과 우리가 사명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며 안전과 인류의 복지, 최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기술을 이해해가며 분명 실수도 했고 앞으로도 더 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이 서비스들을 안전하게 널리 이롭고 폭넓게 보급되게 하는 방법을 찾아온 저희 팀의 성과가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핵심 신념 중 하나는 이 도구를 만드는 법을 찾고 인간의 가치에 맞출 수 있다면 그리고 이 도구를 사람들 손에 쥐어주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표현하게 한다면 그것은 세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 사명과도 깊이 부합합니다. 유럽에서는 지금 인공지능 규제를 위한 AI 법안, AI 액트를 두고 매우 활발히 논의 중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시나요? 규제가 잘 짜였다고 보나요? 너무 많나요? 아니면 아예 폐기해야 하나요? 당연히 그건 유럽 시민들과 정책 결정자들의 몫입니다. 어제 많은 독일 기업들을 만났고 모두 과도한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규제가 합리적이어서 유럽과 전 세계를 보호해 주길 바랐습니다. 저 역시 좋은 균형을 기대합니다. 어제 연방 총리와도 만났잖아요. 그 대화에서 어떤 점을 얻으셨나요?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독일에서 독일 주도로 독일을 위해 AI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현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두고 좋은 논의를 했습니다. 어제 SAP와 함께한 발표에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독일 공공부문이 프론티어 모델을 쓰고 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주권 클라우드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도 잘 논의했습니다. 독일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하셨죠? 문제는 독일의 전기요금이 미국의 약 3배, 중국의 약 5배나 비싸다는 겁니다. 독일이 오픈 AI의 매력적인 거점이 될 수 있을까요? 확실히 에너지 비용은 AI의 큰 도전입니다. 하지만 AI의 에너지 수요를 어떻게 충족할지에 대해서도 좋은 논의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에너지를 AI에 쓰는 건 최고의 활용 중 하나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독일에서 쓰이든 서버가 다른 곳에 있든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건 매우 타당한 선택입니다. 독일 내 기업과 소비자에게 AI를 제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독일은 유럽에서 우리의 최대 시장이고 전 세계에서도 5번째로 큽니다. 사실상 젊은 독일인들은 거의 모두 챗 GPT를 씁니다. AI는 이미 와 있고 사람들은 가치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계속해 나가고 에너지 과제도 해결하겠습니다. 독일이 에너지 가격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 보시기엔 탈원전이 완전히 터무니없는 일 아닌가요? 다시 말하지만 이건 독일 국민의 몫입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현지의 여러 이해득실을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원자력 에너지, 첨단 핵분열, 핵융합, 이 일련의 접근법들이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유망한 해법 중 하나라고 봅니다. 전 세계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인공지능 경쟁에서는 분명히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꽤 뒤처져 있습니다. 독일이 인공지능 경쟁에서 따라잡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제 독일 CEO들과 만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곳 기업들은 인공지능에 큰 투자를 하고 대대적으로 도입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AI가 자사 사업에 막대한 가치를 더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부에서도 AI에 대한 포부를 같은 취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독일의 AI 채택 추세는 믿기 어려울 만큼 강력합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5배 증가한 것 같습니다. 놀랍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오픈 AI의 혁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곧 하드웨어, 오픈 AI 기기도 나온다고 하던데요. 그걸 위해 애플 출신 디자이너를 영입했죠. 즉 그 기기는 분명히 멋지게 보일 거라 기대하죠. 그런데 오픈 AI 기기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조금 더 말씀해 주세요. 확실히 멋지게 보일 거예요. 저희는 제 생각엔 우리는 오랜 기간 컴퓨터 사용 방식에서 한두 번의 큰 혁신만 겪었습니다. 마우스와 키보드가 있었죠. 모니터의 창 기반 시스템이라는 발상도 있었죠. 그건 분명한 돌파구였죠. 그걸 받아들인 터치 디바이스가 등장했죠. 마우스 없이 손가락만으로 쓰는 아주 개인적인 기기요. 이것도 대단했지만 근본적으로 AI만큼 강력한 건 한 번도 없었죠. 컴퓨터가 정말 우리의 의도를 이해하고 생각도 하죠. 그로써 컴퓨터 사용의 의미를 다시 상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탐색 중이고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곧바로 뭔가 나오길 기대하진 마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작은 기기 제품군을 만들 거라 봅니다. 보기에 분명 멋지겠지만 그게 핵심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정말 잘 해낸다면 컴퓨터 사용의 의미를 바꾸고 일하고 놀고 살아가는 방식까지도 바꾸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 사이에 탐구할 것도 아주 많습니다. 이제 궁금해졌으니 안 물을 수가 없네요. 그런 기기의 특징이나 기능 하나만 말해주세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은 컴퓨터로 어떤 작업을 하려면 이리저리 클릭해야 하고 복잡하면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거쳐야 하죠. 그러다 보면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습니다. AI의 약속 중 하나는 여러분이 필요한 복잡한 일을 말로 지시해 하루나 한 달, 1년에 걸친 일도요. 그리고 컴퓨터가 이해하고 알아서 처리할 거라 믿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다시 연락할 겁니다. 하지만 컴퓨터에 요청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매우 미묘하고 복잡하지만 짧은 질문을요. 그리고 컴퓨터가 제대로 처리할 거라고 그냥 믿고 도움이 필요하면 다시 연락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바꿀 겁니다. 컴퓨터 쓰는 감각 자체를요. 여러 앱을 띄우고 알림이 쉴 새 없이 뜨는 대신에요. 그게 한 가지입니다. 미국 기술업계에는 오랫동안 자유민주 성향의 저변이 있었습니다. 요즘 눈에 띄는 건 많은 테크 구루와 보스들이 트럼프와 함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당신도 트럼프 취임 바로 다음 날쯤 백악관에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죠. 어떻게 이런 바이브 변화, 즉 기술 산업 내 정치적 분위기 변화를 설명할 수 있나요? 왜 갑자기 모두가 트럼프와 함께 있는 모습을 좋아하게 된 걸까요? 우선 기술 산업은 미국 대통령이 누구든 협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반가운 정책 변화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그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꽤 어려웠는데 우리 같은 회사엔 트럼프 대통령이 놀랍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더 친기업적이고 친기술적인 분위기도 환영할 만한 변화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은 매우 양극화되어 있죠. 특히 팬데믹 초기에 그랬습니다. 저도 몇 년간 그곳에 살며 그 뜨거운 분위기를 직접 겪었습니다. 앞으로 미국 대통령 대신 아예 인공지능이 통치하게 하자는 아이디어 어떻게 보세요? 당장은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예상으로는 전 세계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복잡한 결정을 돕기 위해 AI를 점점 더 많이 활용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여전히 사람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결국 사람이 최종 승인하는 걸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까 독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챗GPT를 사용하고 있는지 언급하셨죠. 저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많은 독일인들이 심지어 챗GPT에게 연애 조언도 받기도 하더군요. 당신도 직접 만든 봇에게 연애 문제로 도움을 청해본 적이 있나요? 저는 남들만큼 그 용도로 자주 쓰진 않습니다. 써보긴 했지만 아니요, 제 주요 개인적 사용 사례는 아닙니다. 분명 많은 사람들이 그 용도로 씁니다. 네, 샘 올트먼 씨, 인터뷰 감사드리고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뉴스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픈AI CEO 샘 올트먼과 함께한 웰토크 스페셜이었습니다.